여러분에게 추억이 담긴 공간은 어디인가요?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 찾아갔을 때 반갑고 편안한 나만의 아지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참여했던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대화역 2번 출구에 내려 엄마와 함께 바라본 10월 초의 마로니에 공원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살짝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은행잎들이 마치 영화 가이손에 쏟아지는 눈처럼 낭만적이었고, 공원 여기저기에는 농구하는 사람들, 마이크를 잡고 작은 지폐를 열고 있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 나누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책 읽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할 일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하나의 공원에 공존하며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4년 만에 마로니에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20여 년 전의 그날처럼 은행잎이 떨어지는 풍경을 상상하며 갔죠. 그런데 공원 한가운데를 마치 마을의 정슴처럼 지키고 있던 은행나무가 헐벗은 채 듬성듬성 큰 가지들마저도 잘려 있었어요. 최근에 가로수들이 많이 잘려나가고 있어서 이 주민들이 가로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로니에 공원의 은행나무도 그런 맥락으로 훼손당한 게 아닌가 싶어 화가 났습니다. 크라운 샤이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의 큰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연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20여 년 전 마로니에 공원이 다양한 사람들을 품었듯이 이 마로니에의 은행나무들도 사람들도 크라운 샤이니스를 이루며 풍성한 일상을 지켜나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꿈들, 관심사들, 이야기들을 존중하며 담아내는 시간,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옆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옆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울한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 빛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을 적
인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옥상달빛과 신재가 부른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의 OST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마로니의 원곡 버전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런 리메이크 버전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게 확 나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 나왔을 때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피스라고 아세요? 그 악보를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에 500원에 한 장에 팔았었는데 이렇게 한 4면짜리로 해가지고 악보를 팔았어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악보집이었고,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이제 다 거의 맞춰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물론 이제 고전적인 뭐 악보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피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칵테일 사랑 피스를 바로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피아노로 자주 치면서 불렀던, 예,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치 마로니의 공원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로니의 공원 가면 저는 칵테일 사랑이 꼭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칵테일을 마신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세고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년,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아직 그런 기억이 생생한 거 보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매주 방송은 나갔지만 저희는 이제 녹음하는 월요일이 2일은 이제 임시 공휴일, 샌드위치 연휴로 인해서 임시 공휴일이 됐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한글날 연휴여서 저는 쭉 쉬었습니다. 예, 그 전에 쭉 2주 연속으로 4개의 방송을 녹음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힘들게 녹음하고 나면 2주를 확 쉬면 좋기도 해요. 근데 쉬는 거는 여러분들 뭐다? 금방 지나간다. 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2주 휴식을 잘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사이에 뭐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좀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 모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함께 돕고 마음 보탰으면 하는 마음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또 광고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와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12회 방송 여성의 날 특집으로 소개해드렸던 산디에서 출판한 2개의 목소리라는 여성 음악가들 인터뷰 집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충북 여성대단 주최로 해서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전통문화체험관 잔디광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거기 인터뷰 2로 참여하셨던 뮤지션 열리몽님과 소희님이 오실 예정이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만드셨던 산디의 이제 대표이자 편집자이자 인터뷰를 한 사람이자, 예, 그래서 이민희님, 이렇게 3분이 내려오실 예정이세요. 이 중에 2분은 이제 열리몽님하고 민희님은 저의 이제 기촌 전부터 이제 지인이신데 내려오시게, 저 벗들이 옥천에 온다고 하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날씨 추워지기 전에 이왕이면 또 전통문화체험관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그 주변 산책하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옥천에 계시지 않아도 인근에 계신 뭐 대전이나 세종, 뭐 충북 쪽에 계시는 분들 부담 없이 이제 오시기 편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중요한 거 공연도 합니다. 여러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충북 여성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팝업창으로 이렇게 신청 칸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신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시는 열리몽님과 소희님 노래 한 곡씩 골랐는데요.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곡들하고 조금 다른 색깔로 골라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열리몽님의 목소리 이제 보컬로 참여한 최신 곡을 골랐고요. 이번에는 열리몽님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무대의 음악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저 대표적으로 정말 좋은 영화들의 OST들을 또 만들고 계신데요. 올해 개봉했었던 영화 비밀의 언덕 OST인 12살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소희님의 곡 중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2곡 듣고 올게요.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7년에 발매된 자넷 잭슨의 정규 6집 앨범 더 벨벳 로프입니다. 자넷 잭슨이라는 이름 혹시 감이 오시나요? 예, 아마 자넷 잭슨을 기존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넷 잭슨은 워낙 유명한 팝의 짱, 팝의 왕. 어떤 마이클 잭슨의 이제 마이클 잭슨 10남매거든요. 10남매 중에서 막내 동생, 제일 막내 동생이 바로 자넷 잭슨입니다. 사실 이제 마이클 잭슨이 너무 유명해서 자넷 잭슨이 좀 가려서 그렇지 남자는 마이클 잭슨, 여자는 자넷 잭슨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의 완성도, 춤, 퍼포먼스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해내는 뮤지션이자 안무가고 프로듀서입니다. 데뷔는 이제 1973년에 했는데 방송으로의 데뷔는 82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돈나보다 먼저 데뷔를 해서 이 댄스 디바라는 말의 시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댄스 디바 하면 뭐 엄정아, 이효리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옛날 시스타 효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계보의 어떤 그런 워딩 자체의 원조격인 뮤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제 이 흑인 음악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그런 유행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보다 자넷 잭슨이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뭐 미국 본토와 해외에선 진짜 전설적인 아티스트고 수많은 댄스 가수의 롤 모델급으로 대접을 받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넷 잭슨을 10대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댄스 디바라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되게 멋있는 언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무대를 막 영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지는 않았고 저는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세대가 아니라서 그 당시 이제 90대 연대는 뭐 라디오나 아니면 음원으로 그냥 테이프 가지고 다 이제 음악을 듣던 시기였지 보는 시기에 사실 가깝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넷 잭슨이 그렇게 안무로서도 뛰어나고 이제 어떤 올라운더인 거는 조금 나중에 알았고 저는 음악으로서도 먼저 알았는데 그 음악에 있어서 되게 어떤 장르에 치우치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소화해내는 근데 또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사실 목소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분 어떤 가창력이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만 목소리라는 건 사실 거의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나이 먹으면 나이 먹고 이 언니를 하면 할수록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짱이다. 예, 정말 짱이다. 요즘 말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 장르인 뉴잭 스윙, 이제 뉴잭 스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초가 이제 듀스라고 볼 수 있죠. 예, 뉴잭 스윙을 포함해서 팝, 펑크, 컨템퍼러리, R&B, 힙합, 소울 그리고 뭐 하드락까지 다양한 음악을 했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미 어워드에서 5가지 완전 다른 장르의 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중에 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 해당 장르의 인기에 편승한 얄팍한 수박 겉핥기 수준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매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넷 잭슨을 롤모델로 삼거나 그녀의 뮤직비디오 및 댄스에 영향을 받은 대형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비욘세, 제니퍼 로페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2000년대에 등장했던 여성 뮤지션들이죠. 아브롬 나미에 등이 있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자넷을 존경하거나 롤모델로 삼은 유명 가수 음악 프로듀서가 보아, 박진영, 이효리, 유영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6집 앨범은 그 개인적인 서사로도 약간 좀 의미가 있는데요. 5집 및 베스트 앨범 활동 후의 공백 기간 동안 잭슨은 긴 우울증을 앓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됐고 그 이후의 영감으로 6집 앨범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전작들에서 주를 이루던 댄스팝과 뉴잭 스윙 장르의 곡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R&B 위주고 앨범 주제 또한 어떤 내면의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다 다양하게 심오한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롤링스톤지 선정 500대 명반
많은 평론가들에게 자넷 잭슨 경력 최고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니 미첼의 빌 옐로우 택시를 샘플링한 가테이스건이 1998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자넷 잭슨이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본인의 어떤 자아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고통의 산물로 탄생한 어떤 새로운 음악, 풍부해진 음악 세계가 바로 이 6집 앨범에서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른 곡은요. 첫 번째는 이 앨범 그 제목하고도 같은데 벨벳 러브, 그거 피처링 바네사 메이. 얼마 전에 들려드렸던 유진박과 함께 뭐 대표적인 전자 일렉트로닉 바이올린 연주하던 분이죠. 바네사 메이와 같이 한 곡이고요. 벨벳 러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곡 참 좋아합니다. Together Again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저는 이거 굿모닝 팝스에서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춤 같은 것도 이게 군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 수 있는 춤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유행을 또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40대 이상 분들 중에 이 노래 딱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1997년에 발매된 자넷 잭슨의 정규 6집 앨범 더 벨벳 러프였고요. 그러면 제가 고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네사 메이가 피처링한 벨벳 러프, 그 다음에 신나는 곡입니다. Together Again.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달 셋째 주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Dan in Love입니다. Dan in Love, 그러니까 즉 사랑에 빠진 Dan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뒤에 제가 포스터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원작 영화의 어떤 이름하고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을 때는 좀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급사에서. 그래서 이제 Dan in Love, 우리나라는 Dan in Love지만 원래 이제 원제는 Dan in Real Life예요. 이게 댄이 그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지역 신문에 쓰는 그 칼럼명이 이 Dan in Real Life. 이제 뭐 실생활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Dan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의 원작자이자 각본을 썼고, 여러분 About a Boy 보신 분 손? 예,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죠. About a Boy의 각본을 썼던 피터 헤지스 감독의 연출작이고요. 스티브 카렐과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을 맡았고, 여기에 이제 에밀리 브런트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약간 우정 출연처럼 잠깐 나오거든요. 한 2컷 정도 나오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씬 체인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후반부에서 이 영화의 흐름을 확 바꾸는 역할을 이 에밀리 브런트가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때 개봉 당시 17만 관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사실 이제 큰 뭐 CJ에서 배급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그랬던 영화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나름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4년 전 아내와 사별후 혼자 이 자충우돌 이 사춘기에 세 딸을 키우는 이 대는 지역 신문에서 가정 상담 전문 칼럼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막 꼬여갑니다. 사춘기 세 딸하고 계속 충돌이 있어요. 딸도 오히려 과잉 보호를 하다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느 날 이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항구 주변에 있는 이제 굉장히 아늑하고 멋진 이 저택 이제 아빠죠. 아빠 엄마가 사시는 부모님이 사시는 이제 그 본가로 이제 가는데 그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 마리, 이분이 이제 줄리엣 비너스입니다. 줄리엣 비너스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근데 사랑에 잡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남동생의 애인이었던 거죠. 집에 가니까. 예. 그러면서 상황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재밌습니다. 예,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지, 뭐 정작 대내 상황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마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영화를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영화의 어떤 이 보통 이제 각본가를 했던 사람들이 영화 연출을 하면 확실히 스토리 구성이 탄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 OST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 장면에 맞춰서도 굉장히 맞는 색깔이기도 하고 노래 자체로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곡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마침 가을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그러면 이 OST 중에서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데닐러브 OST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데닐러브 OST를 이제 숀드르 레르케, 노르웨이 출신의 이제 뮤지션인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포크 장르를 좀 기반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이 부른 타이틀곡인 To Be Surprised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에 빠진 내내 좌충우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하며 들어보실게요. I'm not gonna say, did you ever stop to think along the way?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I'm not gonna state obvious observations everybody makes,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The weight of the world and the hurt and the dirt can make you discern, but I heard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 mistake we made crumbles.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thing echoes a new song. I'm not gonna whine. You're screaming, I'm so tired through a mic.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The weight of the world and the hurt and the dirt can make you disturbed, but I heard.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 mistake we made crumbles.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thing echoes a new song. I'm not gonna lie, saying everyone will be all right and fine until we die. What else can you do but hope and pray and say that we'll get by? But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네, 영화 데닌러브 타이틀곡인 션드레 레르케의 To Be Surprised 들었습니다. 예, 일단 딱 들어보시니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자충우동을 하는 자충우돌 맞죠? 예. 이게 저희가 저녁 방송인데 월요일 아침 방송이라 제가 이렇게 버버벅해요. 특히 영어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이 OST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평소 때도 자주 듣고 특히 이제 어디 장거리 이동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다른 곡들도 꼭 진짜 제가 봤을 때 나머지 곡들도 너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음악을 들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혹시 영화를 보실 시간이 안 되신다면 OST라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영화 소개할 때 그 영화 포스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영화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뒷순서로 뺐어요. 오늘 특별하게 포스터를 제가 2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봉을 했을 때 당시의 포스터예요.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댄하고 마리가 처음 서점에 마주쳐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이제 중심으로 돼 있고 제목도 Dead in Love 이렇게 돼 있죠. 사랑에 눈먼 싱글 데디의 고달픈 사랑 만들기.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고요. 이 오른쪽 포스터를 보시면 이 댄이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세 딸을 위해서 만들었던 토스트예요. 그 토스트에 머리를 박아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골 아픈 거죠. 딸들 때문에. 그래서 Dan in Real Life라는 제목 아래에 이 토스트 위에 이제 머리를 박고 있는 댄의 피곤한 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라 하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화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거 조금 비교해서 뭐 제가 다른 영화 소개할 때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종종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를 때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제 영화 정보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이렇게 보실 때 포토 아래 보시면 이제 스틸컷 영화의 스틸컷이 있고 그 아래 포스터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제 포스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영화를 더욱 풍성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본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어바웃 더 보이 제작진들이 같이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연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히 집 안에서 부모님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댄을 걱정한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남매들이 따라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순차적으로 막 뭐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하면서 연극적으로 툭툭툭 이렇게 받아치는 장면들이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조적인 장치들도 이 각본을 보면 되게 재밌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손님이 이제 오게 되면서 자기가 세탁실에서 자게 되거든요. 댄만. 근데 이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랑 자기가 딸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 이렇게 막 비슷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열이 이제 그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말이라는 여자가 동생 미치의 애인이라는 거를 알고는 이제 냉동실 막 열이 받아가 냉동실 머리를 박아버린다던가 그다음에 조카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돌멩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통통통 하는 거 그거 이제 옆에서 조카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큰 돌을 갖고 우악 이러면서 돌을 팍 이렇게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 이게 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찌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떤 상황들로 각본 내에 있는 상황들로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 코미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죠. 로맨틱 코미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는 200번도 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고요. 러닝 타임도 짧아요. 98분. 이 98분이 정말 딱 컴팩트하게 길지 않으면서 재밌게 딱 볼 수 있는 특히 음악이 좋고 그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상황들도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분이 굉장히 재밌고요. 원래 이 영화가
그 다운로드나 이런 데에 한동안 안 떴었어요. 배급사 문제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OTT가 생기니까 전 좀 좋은 거는 예전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게 좀 풀어지는 열리는 상황들이 생겨서 좋은데 이 영화는 웨이브에서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OST가 좋으니까 이왕 보실 때는 사운드 환경을 굉장히 좀 최대한 좋게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이 DJ 루카가 상당히 좋아하고 완성도 있어하는 거의 정말 몇 안 되는 로맨틱 코미디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영화 댄인 러브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댄인 러브 엔딩곡인 션드레 레르케랑 릴리안 샌달이 같이 부른 모던 네이처 듣고 오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94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반가운 신곡으로 김사월의 칼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김사월님의 미니 앨범인데요. 이 칼이라는 곡이랑 한 곡 더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 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사월님이 앨범을 내면서 쓰신 글 읽어볼게요. 가을쯤 생각난다는 이야기가 참 반가워요. 입김이 기다려지는 계절에 잠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고도 싶지만 지금은 당신을 떠나 있는 것이 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작업 중인 4집 앨범 중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두 곡을 묶어서 먼저 들려드려요.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날카로움으로 나는 당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저의 사랑이 저 먼 곳까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노래를 띄웁니다. 24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눠요. 4월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더 궁금하시죠? 예,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